공법, 개발 계획의 수립. 45분 동안 40문제 처음으로 한 거 문제랑 답 풀이 해줄게. 문제 읽고 답 해줄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B. 다시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B. 아닙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아니고 100분의 30.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B.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시 틀린 지문.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B.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오케이?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 영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옳은 거예요.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거.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B.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B.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시설,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어린이집 계획,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다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1번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너비가 12m 미만인 도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이야.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재원조달 계획. 재원조달 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 재원조달 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선정된 개발 계획 안에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어디 틀렸나 들어봐. 지정권자는 선정된 개발 계획 안에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B. 선정된 개발 계획 안에 응모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선정된 개발 계획 안에 응모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자치구의 구청장. 딩동댕. 다음에 다음에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었거든.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 그럼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만 읽어줄게. 기역,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럴 때는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 틀린 지문이야. 어디 틀렸나 찾아봐.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하는 건데 여기 지문은 도시개발조합은 했어. 도시개발조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 거야.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빠져야지, 그치? 본인 당사자니까. 그런데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 이거 궁금했는데 아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 지역이 더 크니까 30만이구나. 주거나 상업은 1만 제곱미터, 공업은 3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30만 제곱미터. 오케이?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1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1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한다. 다시 어디 틀렸나 잘 찾아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한다. 옳은 지문 읽어줄게.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도시,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한다. 측량을 할 수 있다. 측량을 해야 한다 아니고 측량을 할 수 있다. 다음 문제. 어렵다, 그렇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받아야 되는 거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받아야 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하거나 중목의 벌채 및 식재는 허가 받아야 되고,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토지의 합병 및 분할은 이미 기준이 받았던 거니까 안 받아도 된대.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 불러줄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원래 의제되지 않는데 여기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문이 질문이 틀렸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중목의 벌채.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중목의 벌채입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고.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아까 박스 문제였거든. 박스 안에 채워서 읽어줄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음 문제. 다음은 단원별 출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해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다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문제 진짜 길지. 국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다시 읽어줄게.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바로 국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제 맞는 지문 읽어줄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다시 옳은 질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딩동댕. 틀린 질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B.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B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 문제였고,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 불러줄게. 기억, 니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랑 거기 해당하는 자 읽어줄게. 도시개발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음 문제.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시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구만.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치? 애들한테 하는 리액션. 오, 말면서.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이다.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거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냥 이거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은 사업 시행자 어디 보자. 읽어줄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1부터 1년 이내에 여기 지문은 6개월이라고 나오는데 제대로 된 거는 1년.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시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고시 1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꿨어. 지문에서는. 그래서 B고 정답은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다. 딩동댕.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근데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 B. 옳은 지문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렸지, 그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국장님은 할 일이 진짜 많으셔. 맞지? 우리나라 국장님 지금 누구실까? 궁금하네 갑자기.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중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민간 시행자,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외하고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민간 시행자에 해당한다. 알겠죠?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딩동댕.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필지는 20필지고 소유 면적이 총 2만이야. 이럴 때는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다. 면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13.334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2만 제곱미터 곱하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최소 8명, 면적 2,000 제곱미터를 소유한 6명, 김이박 최정한과 면적 1000제곱미터를 소유한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토지 소유자 총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7명, 그러니까 14명 나누기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8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나도 언제 할까? 나도 여기다가 8월 말 계산 문제 이렇게 해놨거든. 계산 문제 모아서 한 번에 하자.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지금 몇 시게? 나 공부하다가 너무 늦었거든? 근데 집에 못 가. 무서워. 밖에 나가는 게 더 무서워. 차까지 가는 게 더 무서워. 밤길 너무 무서워. 여기는 너무 가로등이 없어. 일어나. 시골이야. 토지 소유자는 공부할 거야. 토지 소유자는 종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시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딩동댕.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것은 바로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별표 땡야.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다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이사의 선임. 대의원회는 조합 임원의 선임을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조합 임원, 이사의 선임을 대행할 수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혜란씨.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시.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아니고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B.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저촉되면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몇 번을 봐도 이렇게 읽었는데? 진짜 이건 좋아요.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절촉되는 사항은 좀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종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어렵다. 좀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다 표시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8월 20. 정답 지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나중에 될 거니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이렇게 적어놔야지.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혜란씨.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려는 경우 인가 받은 실시 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려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 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B.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의 감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의 감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다. 다시 틀린 지문.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려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 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B. 경미한 거는 받지 않아도 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 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시 실시 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 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할 혼용 방식은 분할하고 혼용한다고? 분할 나누고 혼용 또 다시 모으는 거 아닌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그치?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와,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 계획으로 정한다. B. 다시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 계획으로 정한다. B.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다시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목 잠기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200개 안 넘었어.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그치.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우리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맙시다. 잘할 수 있죠? 네. 애기 엄마라. 문제 다시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시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해야 한다.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다시 틀린 지문.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이거는 완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문이 기니까 오늘 다 기억 안 나면 또 보자. 다음 문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 너무 많은 게 들어온다. 그치? 다음 문제. 나도 이제 이것만 하고 쉬어야겠습니다. 세 문제 나왔네요.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제 다시.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입니다. 틀린 지문 얘기해 줄게요.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꿨네. 귀엽게. 이거 맞는 지문이야.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왠지 알아? 지방공사는 나라 거니까 맞지? 다음,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다시,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B 아닙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야 되는데 지문은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가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시프하게 한 줄만 적었네. 아닌데 그치?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거 답지를 보니까 봐봐. 틀린 지문.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끝. 이거는 꼭 남편들 같지 않아? 남편들 간단하게 그렇다 뭐 여보 청소 좀 해줘 하고 딱 청소만 하고. 근데 여자들은 되게 세심하잖아. 그래서 답지도 봐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거 끝 아니고 감정 가격에 플러스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 등 또 세세하게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또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치? 세세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정보도 공유하고 라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정신 없어 지금? 이렇게 하면 기억날라나? 나중에 시험에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험이 나오면 우리가 맞추겠지? 남편과 아내? 마지막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뭐가 있을까요? 틀린 지문이야. 어디 틀렸나 찾아봐.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시,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 옳은 지문 읽어줄게.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오마이갓.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이거 뒤에 안 붙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어버렸네. 오호, 그렇구만. 그래서 오늘 푼 문제까지 해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나랑 똑같은 교재가 아니니까 뒤로 듣기만 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 어차피 들어도 다 흡수가 듣는 걸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랑 답만 해도 좋을 것 같아. 화이팅!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